자, 예술 작품의 해석. 28. 자, 예술 작품의 해석 들어갈게요. 자, 예술 작품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는 건 뭐 소설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많겠지. 요걸 해석하는 목적은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 중에 예술 작품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 뭐지? 이 사람들? 일원론자가 되겠지. 의미는 고정되어 있어요. 일원론자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또 예술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학자 중에는 예술작품의 의미가 감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느니 얘네가 누구지? 다원론자. 그리고 그 의미의 해석이 무한하다고 보는 이들 누구지? 회의론자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1문단을 정리하면 결국 이 예술작품의 해석을 하는 그 목적성에 따라서 이 목적이란 건 똑같다 이거예요. 결국 작품의 뭐를 발견하는 것? 의미를 발견하는 게 이 점에선 다 공통된 의견이에요. 우리가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떻게 돼 있는 경우? 고정. 의미는 그냥 고정되어 있다 하나로 요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누구다? 일원론자가 될 것이고 아니야 멍청이들아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어 라고 보는 이들이 몇 개로 나뉘어? 두 개로 나뉘죠. 그쵸?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사람은 이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 다원론자가 될 것이고 여기 또 너도 미안해. 그래 너 차별했네. 그래 너 착하니까 1번 줄게. 너 2번 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의미의 해석이 뭐다? 무한대다. 무한. 요게 되겠지. 그럼 얘가 무슨 론자? 3번인 이게 회의론자가 되겠지. 이 세 사람의 의견만 정확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이 작품은 쉬워요. 1원, 2원, 회의론자까지. 그렇다면 당연히 순서대로 가겠지. 누구 얘기부터 들어갈까? 1원. 그렇지. 1원. 자 먼저 1원론은 예술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차민 해석이 다수일 수 없고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래. 그러면 차민 해석이 다수일 수 없다라는 건 차민 해석이 몇 개만 나와야 된다는 게 돼? 한 개만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겠지. 이런 론을 주장하는 대표학자에는 비어줄레는 비어줄레? 자 예술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발견하여 전달하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말한다. 이 해석이란 게 중요해요. 즉 예술작품 속에 애초에 있고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뭐다? 해석이야. 그냥 발견만 해야 돼. 그에 의하면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고 또 해석이란 작품에서 발견된 의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해석자 자신이 무언가를 그 작품에 투사하는 게 아니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절대 해석자의 생각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는 예술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작품 외부에 있는 것을 그 작품에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 해석이 아니라 뭐다? 부가다. 이 부가를 다른 말로 하면 첨가다. 그래서 결국 부가 첨가 똑같은 말이고요. 예컨대 잭과 콩나물하는 우화를 사회 반영론적 우화로 읽는 것 체킹. 사회 반영론적의 의미가 뭘까? 그럼 팡. 이 잭과 콩나물을 읽으면서 이 당시에는 그랬구나. 이 당시의 문화상을 반영해서 해석을 할 거야. 그럼 이 사회 반영론에 해당하는 건 해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사회 반영론은 뭐일 뿐? 부가일 뿐. 오케이? 자,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심리학적 우화로 읽는 것. 그렇다면 이것도 심리학이니까 어디 초점? 인간의 내면에 초점 맞추는 거지? 이것도 해석은 될 수 없고 뭐밖에 안 된다? 부가밖에 안 된다. 이처럼 부가는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외부에서 연상되는 의미를 참고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론론 이 문단의 첫 번째 이론론 정리하고 간다라면 자 이론론의 대표주자 누구? 비어줄래? 자 비어줄리. 그리고 내가 또 찾아봤어.
허쉬라는 사람. 혹시 초콜릿. 자, 말 그대로 비워줄래? 허쉬 초콜릿? 자, 그렇다면 요 두 사람이 이런 논을 주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장,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정리를 딱 해봤더니, 예술작품이 존재하고, 이 예술작품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 의미에 대해서, 참으로 나온다는 그 해석이, 뭐라고? 한 개. 하나, only one. 다수가 될 수 없다. only one이다, only one. 해석이 다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참 해석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석이 무엇이 되느냐?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를 발견하고 그냥 뭐 할 뿐, 우리에게 전달해 줄 뿐이다 라는 거지. 작품 자체를 봐야지 해설자의 생각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다시 체킹하면 이 작품 자체를 주관하여라, 객관하여라? 객관. 객관화. 철저하게 객관화해라. 그렇다면 가르치고, 그렇다면 이걸 읽으면서 해설자의 그 외부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사회반영론, 심리학 이런 외부 지식. 이 외부 지식은 뭐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부가하는 것이고 그냥 첨가하는 것 뿐이냐 이 자식들아. 이렇게 되겠지. 요게 왜 중요하냐? 이 다원론으로 갈까요?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나와? 다양하게 나오고요. 이 3번으로 갈까요? 얘는 무한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해설자가 해설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설해버리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요거 밑줄 그어야지. 왜? 니들이 처하고 있는 건 뭐일 뿐이다? 부가. 부가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의견이 이런 논에서 누구랑 누구를 까는 거? 2, 3의 비판으로 나오겠지. 즉 2번과 3번 논자들을 이 1원론자는 이 이론을 들어서 비판할 거예요. 니들이 하는 건 뭐일 뿐이다? 부가. 부가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체킹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이런 논 이해됐지? 자, 그다음 해석에 절대적 고정성을 부인하는 다원론에서는 예술작품 해석에 대한 비어 진리의 견해가 실상 단순히 예술작품에서 발견하는 것을 보고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누구부터? 다원은 이름. 그렇지. 다원론이 이런론을 비판하는 게 되겠지. 정리해줄게 다시. 다원론자들은 예술작품의 의미는 다양하므로 목적에 따라 또는 어떤 해석적 배경이나 개념틀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용 가능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녔다. 다원론자인 스테커에 따르면 하나의 예술작품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때로는 역사적 관점으로 작품이 해석되고 작품에 대한 수용자의 감상 차원 혹은 전체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처럼 해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고, 해석에 여기 핵심 단어 해석의 무슨 성? 타당성. 핵심 단어 아까 정리했는데 여기 핵심 단어 참이야. 해석이 참이니까 하나뿐인 참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해석의 어떤 성을 보겠다?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보겠다는 거야. 목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고 타당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겠지. 따라서 스테커에 따르면 예술작품 해석의 어떤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정리할게요. 자, 3회 이게 두 번째가 되겠지. 이론 다원론. 자, 누가 있다고 할까? 유명한 사람 스테커가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 마골리스라고 있더라고. 만약에 혹시 짬뽕 지문으로 나오면 얘는 같은 의견 보기로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마골리스라고 있고요. 자, 일단 처반부터 들어가면서 바로 이런 논을 뭐 하면서 갔습니까? 비판하면서 갔습니다. 이런 논을 비판하면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논 니들이 하는 거는 해석이 아니고 뭐일 뿐이다? 기술. 보고일 뿐이다. 그냥 보고해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해석의 영역이 되느냐?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우리의 입장은 어떠냐? 목적이나 해석적 배경이나 개념 틀에 따라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돼. 자, 그렇다면 이 다양하다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해석의 입장이 뭐가 되느냐? 해석에 뭐를 따지는 것이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따진 거지. 참과 타당은 다른 거야. 참은 진실인 거고 얘는 타당하면 돼. 그 근거가 이 해석의 타당성을 찾는다라는 게 되겠지. 여기서 결국 얘가 여기서 또 비판할 수 있는 건 결국 문학의 해석이라는 건 참과 거짓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영역이 아니라 문학 해석은 타당과 부당을 판단하는 게 이게 타당합니까? 아 이건 안 타당합니다. 요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다원론의 핵심 이론이라는 게 되겠지. 이게 콜? 자 그럼 마지막 이론 정리해 볼까요? 바로 마지막 이론인 이제 회의론자 들어갈게요. 그런데 예술작품 해석에 대해 다원론보다 더 극단적으로 보는 입장이 누구다? 회의론이다. 회의론은 하나의 작품에 대한 참인 해석은 한 가지만 존재한다. 누구 의견? 이론론. 예술작품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다수이다. 누구 의견? 다원론. 요 다원론 모두에 반대한다. 회의론의 입장은 제한 없는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한다라는 게 되겠지. 회의론에 따르면 해석은 참나 거짓 혹은 타당성과 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정적이거나 미결정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해. 왜 불확정적이고 왜 미결정적일까? 이거 이유를 쓰시오. 해석이 무한하니까. 해석이 무한하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해석은 확정하거나 뭐 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가 돼야 돼. 확정이나 결정 해석이 나올 수 없다는 게 돼. 어떤 해석이 참이거나 타당하다고 판정해줄 주제나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체킹. 주제나 틀이 존재하는 건 어디? 이론론과 다원론이 되겠지. 얘는 없대요 아예. 따라서 이 입장은 해석의 대상보다 해석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해석자는 예술 작품 속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작품에서 불확실하거나 미결정적인 부분은 창의적으로 채워넣는 공동 창조자의 지위를 갖는다. 회의론자인 바르트는 문학작품을 예를 들어 텍스트의 의미를 부여하는 권한을 지닌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텍스트의 의미 해석을 해방시켰다. 텍스트 속의 언어가 다의적으로 변화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독자가 제한적으로 다수의 의미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원론과 달리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끝없이 생산하는 주체가 된다고 했다. 독자를 다의적이고 가변적 의미를 구성하는 데 참여한 텍스트의 생산자로 보았다. 자 그럼 마지막 회의론 정리하고 끝. 자 세 번째 회의론 정리를 내린다면 자 회의론의 대표 주자 아까 누구? 바르트 그리고 데리다라고 있어요. 바르트와 데리다가 있고요. 바르트와 데리다. 자 회의론의 입장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1번과 2번 이거에 대해서 모두 어떤 의견?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라는 것. 1번도 틀렸고 2번도 니들 다 틀렸어. 왜 틀렸느냐? 문학이라는 건 뭐가 나올 수 없다. 참거짓 나올 수도 없고 따져 말하면 타당부당도 나올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야. 참거짓으로 못하고 타당하다 부당하다고도 못해.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입장 제한 없는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면 그럼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게 무수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은지가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불확정하고 미결정의 상태가 나오는 거고 무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정하고 미결정이 나오고 그럼 불확정하고 미결정이라는 건 결국 주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이 해석자가 이 작품에서 하는 기능 자체가 다의적이고 의미가 많겠지 당연히 다의적이고 자꾸 변하겠지 가변적인 그러한 의미 구석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정리해주는